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1,6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얀센 백신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 모두 1,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접종 시기도 예고했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기 위해 별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구매의 법적인 권한은 질병관리청에 있지만 백신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을 제외하고 제약사와의 계약으로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5명으로 다시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8개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매개로 감염된 확진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해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16명이 됐습니다. 충북 괴산과 음성, 진천병원과 관련해서도 20명이 늘어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비를 담당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조 방호요원 등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9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상을 전국에 74개, 수도권에 24개 확충했지만 여전히 병상 부족이 해결되지 않자 전국의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전체 병상의 3분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고 이 가운데 15개 이상은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상 수가 많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를 코로나 치료병상으로 비워야 합니다. 평택 박예병원을 포함해 현재 8개의 전담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의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14명입니다. 오늘부터 특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미사와 예배 등 종교 행사는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서울 명동성당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안다영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올해는 여느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네, 이맘때면 성탄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명동성당 주변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곳 역시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 명동거리도 이렇게 썰렁한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선 어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요. 수도권의 지역은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강력 권고됐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전국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종교 행사도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명동 성당에선 오늘 저녁 8시와 10시 자정 3차례에 걸쳐 성탄 대축일 미사가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집전됩니다. 신자들은 성당에선 미사를 드릴 수 없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미사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도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14명 늘었습니다. 376명이었던 어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9일째 3,4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만 8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2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에서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7명이 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상황을 보면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 늘었고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교회와 노원구 병원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 추가됐습니다. 또 종로구 노인요양시설과 강남구 콜센터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과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감염 파급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웃돌고 있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경기도는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 연속 1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 신규 확진자가 어디서 주로 나왔습니까? 네,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285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8명을 제외한 277명, 지역사회 감염이고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어제 하루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고향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과 관련해 각각 2명과 4명이 더 감염됐고요. 파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하루 사이 15명이 확진됐고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1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더 늘어 이틀 연속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숨진 경우가 3명이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8명입니다. 도내 중증 전담병상은 10개가 더 늘어 59개가 됐지만 단 1개만이 남아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 3곳에 긴급 의료 인력 39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압시설을 갖추고 수액 공급과 응급 대처 등의 의료 수준을 강화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의료적 기능이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신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 결정은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희용 기자, 2차 신문이 언제 종료됐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멈출지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4시 15분쯤 2차 신문을 마쳤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상당한 양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리가 더 길어질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 심리 시작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인 문제와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관련 서면 답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신문을 마지막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이 중단될지 여부는 오늘 안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지는 정직 상태에서 소송에 임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서울시 5일장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은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으로 촉발된 보궐선거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원을 고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까지 물었고 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당원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왜 여성가족부는 말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의 일에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새로운 입법이 될 때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길 여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여성 비하 발언이 담겼던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의 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 자금 대출까지 급증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211.2%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와 비교해 4.8%포인트 올랐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득 여건 개선이나 실적 회복이 미약할 경우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05% 올랐고 수도권은 0.02%포인트 오른 0.2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입주 물량 감소가 계속되면서 강남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대기자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함께 입소한 1,600명 가운데 800명이 확진자와 같은 건물의 생활고안을 사용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한솔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입영 대기자는 11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입소해 훈련을 받기 전 2주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함께 입소한 입영 대기자는 모두 1,600명으로 2개 교육대 7개 생활관에 나눠 배치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한 건물에는 800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입소 당시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생활관별로 동일 집단 격리를 해 먼저 입소한 입영장병과 훈련병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조사해 군인과 군무원 등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확진된 11명을 조만간 귀가 조처하고 일주일 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 천안의 한 마트에서는 어제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오늘 접촉자를 검사했는데 30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서천에서는 앞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전북 익산 거주자가 확진됐는데 오늘 동료 기사 5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8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윤희정 기자, 경북의 확진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2배가 됐는데요. 구미 송정교회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선 앞서 8명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어제 26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인이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경주에선 성광교회 관련 3명, 안동에선 옥동교회 관련 2명 등 교회발 감염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신규 확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6명입니다. 대구 경북의 광진 중앙교회 누적 확진자 48명, 영신교회 8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대구 병상 가동률은 63%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 가동률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열흘 안에 7곳 경대병원에 병상 202개를 추가 확보하고 더 부족하면 대구 의료원 환자를 전원시킬 계획입니다. 경북의 병상 가동률은 대구보다 높은 72.5%인데요. 연말까지 12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집 1,264곳 모두 강제 휴원하고 휴원 기간 어린이집별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하는데 부모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제주에서는 학원에서 강사와 수강생 등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생과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도 확진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신익환 기자, 이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제 제주 시내에 있는 대성학원의 한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학원과 관련해 수강생 등 7명이 밤사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명 가운데 5명은 학원 수강생들로 확진된 강사의 밀접 접촉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확진 판정이 나온 건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시 대성학원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학원 전체 수강생에 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확진자 7명 가운데 제주시 홍익보육원 원생 3명도 포함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학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보고 홍익보육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제주 시내 위치한 아라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시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제주 3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학교를 임시 폐쇄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제주 지역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임시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경남에서도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마을 집단 발병이 군청으로 이어져 민원실이 폐쇄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하동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8일 방문한 민원인을 통해 1명이 감염됐고 공무원 사이에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겁니다. 최초 전파자인 민원인은 하동군 화계면 세계마을 집단 발병지에서 나온 확진자 12명 가운데 1명입니다. 하동군은 소속 공무원 650명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고 민원실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집단 발병 5건이 이어진 경남 거제시에서도 집단 발병과 관련해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10명인 스크린 골프장과 18명인 보양온천 관련으로 1명씩 추가됐습니다.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헬스클럽에서는 20대 2명이 확진됐습니다. 헬스클럽의 특성상 집단 발병으로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평 아일랜드 피트니스 장평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신 분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 진주시의 확진자 4명은 모두 가족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등
오늘 경남 확진자 16명 가운데 12명이 가까운 사이 접촉에 의한 겁니다. 경상남도는 5인 이상 모임과 집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성탄절 연휴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폐쇄돼 식사 챙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에만 머물면서 우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올해 87의 나정순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빌라에서 혼자 살다 보니 집안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것도 걱정입니다. 종종 들러 적적함을 달랬던 인근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마저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멈췄습니다.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노인정에도 안 받아주지. 저런 데가 앉았으면 춥지. 노인들의 대표적 여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사회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맞으면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꼭 혐오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천의 경우 노인 인구 41만 명 중 13,000여 명이 생활지원사가 관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정서상에도 좋고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감염을 조심하는 것 못지않게 건강과 정서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식사도 누가 챙겨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고 우울증도 더 심해지시고 또 질환도 누가 관리를 안 해주는 그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 또 다른 코로나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존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게 특징입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는데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오거나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이들은 즉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현재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200여 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을 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단됐던 영국과 프랑스 간 국경이 다시 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도보항과 고속도로 인근에서 대기 중인 트럭 운전사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됐지만 진단검사가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운전사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속도로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화물트럭 수천 대의 정체는 2, 3일이 지나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전북 남원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의 유경오리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오늘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했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1% 넘게 오르며 사상 최초로 2,800선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자에 나서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7.04포인트 상승한 2,806.86에 코스닥은 5.51포인트 오른 928.68에 마감됐습니다. 달러와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백신 계약 추가 체결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은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황 호조 전망과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세 규모 확정 등 여러 호재 속에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하나시스템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신사업 투자 소식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LG전자는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6%대 약세였고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추가 백신 계약 소식에 여행주 전반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내린 1,10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도 북서쪽 찬바람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의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 낮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을 지납니다. 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수면의 온도와 대기차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어느 때보다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청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상 1도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청주 5도,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특히 제주 먼바다,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